제품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면 일정 관리와 프로세스 관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역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절차와 정해진 일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 소셜 시대의 제품 개발은 팀 기반 계획이 대세입니다. PLM도 전통적인 항공, 자동차, 중공업에서 하이테크, 소비재, 패션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정과 프로세스 외에도 정형화되지 않은 정보와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업이 중요해집니다. 기존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보다는 좀 더 유연한 형태의 관리 기법으로 아이디어부터 실제 프로젝트 진행까지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럿으로 갈라지기도 또 여러 프로젝트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는 등 변화가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관리 기법과 유연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티스트 시스템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윤현근 부장님을 모시고 유연하고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구체화해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사무용 의자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예제로 해서 크게 아이디어와 프로세스, 일정의 세 부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모여서 검증을 받고 구체화되는지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시장 트렌드부터 경쟁사 정보, 사례, 3D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기본적인 그룹 및 목록 관리부터 WBS, 템플릿, 리소스, 대시보드 관리까지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마지막 완료 단계의 전체 관리 과정을 시연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팀의 일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소개합니다. 다소 시스템은 카티아와 솔리드웍스 등 PLM 분야에서는 워낙 잘 알려진 곳이라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티스트 시스템은 다소 시스템의 주요 파트너로 PLM 및 PMS의 초기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구축, 사후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력 13년 차의 전문 기업입니다. 2018년에는 다소 시스템의 베스트 테크 리드상,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유현근 부장님 역시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 15년의 베테랑으로 아티스트 시스템을 대표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참고로 IDG 테크 웨비나는 사전 녹화된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지금 바로 오른쪽 채팅창에 물어보시면 윤현근 부장님과 아티스트 시스템의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발표 내용은 실수 없이 잘 정리된 영상으로 보시고 의문점은 그때그때 바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발표가 끝나도 질의응답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물어보기 어려운 복잡하거나 긴 질문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티스트 시스템의 윤현근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위드 클라우드라는 내용으로 실제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를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 협업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실제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반이 되는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클라우드를 플랫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플랫폼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본 플랫폼으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온라인 통합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내가 하고자 했었던 역할, IT 기반이 됐든 혹은 제품 개발이 됐든 그런 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이 안에 담아내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앱들과 그리고 필요한 업무 성향에 맞는 그러한 제품들로 한 번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과 협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프로젝트 플래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플랜을 계획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를 지내지게 됩니다.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많은 팀원들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구성되는 것이 팀을 중심으로 한 플래닝과 그리고 계획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전문가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팀장의 역량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식은 굉장히 정형화된 업무 형태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흔히 매뉴얼에 의해서 일한다. 그리고 이 일은 이런 순서가 아니면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형화된 매뉴얼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내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순차적인 업무 방식을 보여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디지털과의 연계가 끝나서 프로젝트가 하나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것들도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구성원 모두가 일정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선행 업무와 후행 업무 간의 연결 관계가 능동적이고 그리고 또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업무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워터풀 방식에서 플래닝을 계속 검증을 하고 또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잡아내고 또 그런 오류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디지털 연속성이라는 항목에서 여러 구성원들 간의 정형화된 협업과 그리고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하나의 사회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팀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관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팀을 중심으로 한 관리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화가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화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또 팀원들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은 아이디어들이 수집이 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클라우드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인 모바일에서도 일반 PC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또 데이터를 정리해 나가면서 데이터 하나의 정보가 프로젝트로 발전돼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정보는 지금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 RSS 피드를 통해서 그리고 모여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보게 되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3D로 검토하는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편화된 사고를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볼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내부적인 상황은 끝났고 해외에 대한 사례를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해외에 대한 사례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의자다 보니까 기구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자 재질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3D 형상, 그리고 2D 모양, 아래쪽에 이제 그 실제 원단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같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본 컨셉들과 안에 있는 설명들, 트렌드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니까는 시스템 가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쟁사의 동향일 겁니다. 역시 경쟁사 동향도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는 정보들을 RSS 피드로 받으셔가지고 각각 회사별로 정리하고 현재 신제품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의 제품이 어떻게 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선택을 할 때 2D나 아니면 텍스트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6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소팅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정보를 하나 찾고 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3D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D를 보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구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정보를 그냥 텍스트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이 아이디어에 대한 그 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오른쪽에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는 그 모습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은 그 상세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아이디어를 나온 것들을 정리하고 조금 이렇게 새로운 그런 디자인들을 정리해서 스케치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정보들 외에도 조금 더 정리가 돼 있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마지막 제품화하기 전에 리프 체어라고 하는 나뭇잎 모양의 디자인을 본뜬 제품을 가지고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기본으로 적용을 해야 될 과거의 제품은 무엇인지를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실제 리프체어라는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의 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이고 정리되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로 넘어갔을 때 관리하는 모습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왼쪽에 그 WBS에 대한 그 차트가 나오고요. 오른쪽 화면에 간트 차트가 나와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전통적으로 관리하는 리소스에 대한 관리를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추가로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3D 디자인, 문서들에 대한 관리도 하나의 프로젝트 화면에서 같이 등록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처럼 일정만 관리한다거나 리소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 그 다음에 3D, 그리고 일반 기술 문서까지도 한 번에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그렇게 정리됐었던 데이터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통계화하고 또 즉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플랫폼이 갖는 프로젝트 관리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그 개발 방법과는 뭐가 다르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면은 보통 PM분께서 일정을 짜시고 업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소 혹은 그 제품 기획 그리고 생산에서 각각 다른 일정과 다른 양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형화된 업무 형태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먼저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일정을 구성을 하고 이것을 기획으로 넘기고 기획에서 다시 생산으로 넘기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들 간의 연관 관계를 부여를 하고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한다거나 혹은 프로젝트 외에도 필요한 프로젝트 리더가 자기 자신의 업무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해 나간다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아까 설명드렸던 탑다운 방식을 채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탑다운 방식도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파일럿 하면서 실제 제품화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두 개의 프로젝트로 분기를 한다거나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합치거나 하는
분할과 통합 작업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면서 일정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방법, 그리고 내가 구성하고 싶은 프로젝트 구성 방법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프로젝트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능들이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 기능, 프로젝트 관리 기능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크게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프로젝트를 대시보드화해서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나온 정보들을 대시보드화하고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다는 의미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의사결정권자의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 혹은 진행 현황을 파악하는 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척 현황을 관리하고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그리고 조금 더 바른 결정 사항을 지시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에서 갖는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모습부터 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서 현재 내가 구성되고 있는 프로젝트 상태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템플릿에서 가지고 오게 될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과거 제품을 가지고 와서 조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헬리오스 프로젝트라는 정보를 넣고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예정에 대한 일정들을 기입하는 과정, 그리고 달력을 기입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기본 화면인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통계 정보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안에 투입될 인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기입을 할 때도 역시 간단하게 검색만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프로젝트 리더에 대한 권한과 멤버에 대한 권한, 엔지니어들에 대한 그런 일련의 권한들을 부여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관리한 것만으로 이제 프로젝트 참여 인력들을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필요한 산출물을 등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뭐 드래그 앤 드랍보다 더 간단하게 데이터를 등록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 내용을 열어보면은 MS 워드가 실행이 되면서 요청 사항에 대한 그런 일련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거 제품에 대한 요청 사항들, 인체 공학적인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에 대한 일련의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 프로젝트의 요청 사항이 뭐구나를 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선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권한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를 권한 부여를 하고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권한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정보를 다 확인하고 났으면은 이제 일정이 잘못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많이 보시고 계신 간트 차트 상태에서 프로젝트 일정이 선행 수행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정리하고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선행 후행 관계, 그다음에 일정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요. 프로젝트 WBS 창에서 사람들에게 업무 할당하는 모습을 또 간단하게 웹 안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담당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등록했었던 두 사람이 모습이 보이고요. 업무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각각의 업무에 사람들 할당하는 것들도 클릭 몇 번만으로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의 가장 큰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들을 쭉 등록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일을 시작할 건지를 정하는 것들도 상단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진행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준비 상태가 됐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제 시작해도 좋습니다라고 알려드리게 되면은 화면 우측 상단에 필요한 정보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쪽에서 보셨던 개인 일정이나
다음 장에서 이제 보여드리게 될 개인 일정이나 팀 일정에 대한 정보들이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먼저 조금 전에 시작했었던 프로젝트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화면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내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상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확인을 하고 이 정보를 넘기는 과정도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정보를 넘길 수 있고요. 또 뭐 필요한 결정이 있다면은 상세한 정보를 기입해서 결정하고 확인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3D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실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업무를 구성하는 화면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업무 단계를 진행하는 화면을 보셨는데요. 그것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화면상에 구성하고 유연하게 나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플랫폼이 갖는 큰 장점이고요. 현재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좀 먼 미래에 해야 될 일 자체들을 이 안에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담당자를 지정하지 못하였다면은 이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도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3D 형태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계시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을 해 나가게 되고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정보가 꼭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하고 즐겨찾기로 가져다 둔 다음에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검토가 끝났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해당하는 업무를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날짜를 지정을 하고요. 담당자를 선택을 하고 또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넘기는 그런 일련의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 데이터 연결도 하고요. 또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결제에 필요한 참조 문서나 참조 3D 데이터 혹은 기술 문서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잘 들어왔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제를 요청하고 관리하는 것이 플랫폼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플랫폼에서는 2D 데이터든 3D 데이터든 구분 없이 언제든지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정들 외에 중요한 것은 팀에 대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에 대한 일정을 관리하는 모습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일정은 나에게 주어졌었던 일만 수행을 한다면 팀에게 주어지는 일은 앞에 사람이 했었던 일, 그리고 다음 사람이 할 일이 뭔지를 같이 파악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먼저 간트 차트 형태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을 결정을 해서 이 안에서 바로 확인하고 전달하고 결제 요청을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대화나 협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정들 자체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추가한다거나 정리를 조금 더 쉽게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때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내장되어 있는 뷰어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용량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이것을 저장하는 행위로 협업을 위한 준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뷰어 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추가 검토를 하라고 메모를 남기고 저장을 하면은 이 내용이 기록이 되게 되고요. 이것을 다음 결제권자에게 혹은 나의 동료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일정을 넘기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는 팀에서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효과,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사 연구소가 지방에 계신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서울에 계신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리얼 커뮤니케이션, 리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업무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업을 위한 효과로 보면은 먼저 온라인으로 문서를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빠른 자료를 검색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내가 보관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체계를 마련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관리하면서 정보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동지하는 게 아니라 회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식 자산화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정보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과거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동일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연계성 안에 나의 자율적인 생각과 그리고 정보에 대한 그 재활용을 조금 더 가능하게 하면서 유연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유연한 협업에 대한 내용을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변경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데이터들이 이관되고 파생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는 것들은 이전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앞으로 연계될 프로젝트들 간의 연결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프로젝트의 변경사항, 그리고 데이터들에 대한 변경 이력사항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관리되는 정보들은 여러분들에게 업무 시간 감소라는 효과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재활용하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그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협업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아티스트 시스템 윤행근 부장님을 모시고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예제로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구체화하고 실제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용 의자 신제품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예제라서 발표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에 좋은 예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의 화면에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쟁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웨비나만으로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웨비나 끝난 후에도 질의응답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 메일로도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